풀린 문자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상수는 const, 항상 같은 수로 앞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값들은 상수로 선언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변해야 될 값들은 let 이라는 키워드로 변수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파일 안에서 한 번만 선언할 수가 있죠.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연산자 중에 복합 대입 연산, 자바에서도 봤었죠? 그쵸?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이퀄 1 하면 a 이퀄 a 플러스 1.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더한 결과를 다시 좌변에 있는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증감 연산도 후위 연산, 전위 연산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증감 연산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플러스가 붙으면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변수의 값을 1 감소시켰죠. 변수 앞쪽에 붙으면 전위 연산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제일 먼저 연산이 되고 뒤에 붙어 있으면 후위 연산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서 제일 나중에 연산이 됐었다. 그리고 자료형 변환을 할 때 넘버, 스트링, 불린 이런 타입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프롬프트라는 함수로 입력값을 입력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반환 받아와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confirm으로는 확인 취소 버튼으로 이제 true false를 확인 누르면 true, 취소 누르면 false로 받아와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제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건문 똑같이 사용이 돼요. if문, 스위치문,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워드 if, 스위치, 그리고 조건 연산자 이렇게 있습니다. if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소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줍니다. true, false가 나올 수 있는 조건, A가 10보다 큰지, B가 2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작성해주고 이거 자체는 자바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쓰고 싶을 때는 else if 해서 뒤에 연달아서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else 블록 안에 그 외에 실행될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죠. if문에서 else문 그리고 if문 안에 또 if문 작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else문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if문 뒤에 연달아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을 분류해야 될 때는 else else if 블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스위치문도 똑같아요. 그렇죠? 스위치하고 안에 데이터 혹은 변수를 넣어주고 그 변수의 값이 케이스랑 같냐, 케이스 옆에 적혀있는 값이랑 같으면 그 케이스문으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해주고 실행이 되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를 빠져나오는 거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밑에 케이스로 계속 이어서 간다. A 조건, B 조건 둘 다 만족 안 하면 디폴트 영역이 실행이 된다. 조건부 연산자는 물음표 있죠? 그래서 항이 3개라서 사막 연산자라고도 부르고 조건 쓴 다음에 물음표 하고 true가 나오면 첫 번째 영역, true가 아니고 false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콜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영역을 가져와서 반환을 해줘요. 배열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배열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타입의 같은 자료형의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자료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대괄호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바에서는 요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선언해서 할 때는 중괄호로 썼었죠. 자바에서는 원래 int, 배열, 1,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묶어서 바로 초기화했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대괄호로 요소에 하나하나 넣어주게 되고 따로 저렇게 대괄호 기호로 선언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래서 배열도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배열을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인덱스를 가지고 똑같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배열 요소에 그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 개수를 확인할 때는 length로 확인할 수가 있고 push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면 배열 요소 맨 뒤에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값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열은 정적 자료 구조라서 추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정적 자료 구조는 배열, 동적 자료 구조는 컬렉션 해서 배웠었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소를 이렇게 추가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요소를 제거할 때에도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특정 인덱스에 제거할 요소의 개수를 적어서 4번 인덱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4 제거할 요소 개수 1 이렇게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개수를 뭐 2 하면 4번, 5번도 지워지는 거죠.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 어떤 값인지를 찾아내서 index of라는 함수로 이 배열 안에 뭐 월요일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요소에 월 이렇게 써서 그 월이라고 하는 요소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index of라는 함수로 반환받아서 인덱스를 가지고 또 스플라이스 함수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플라이스 함수로 그 인덱스에 0 이렇게 해놓고 추가할 요소를 적어주면 요소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위치에 추가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겠고 위에 있는 push라고 하는 함수는 맨 뒤에 추가가 될 때 사용을 하겠죠. 반복문. 저 반복문은 조금 다양한 애가 좀 있어요. 근데 기본 for문, while문 동일하게 갑니다. 자바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반복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문장으로 자바스크립트에는 그냥 for문만 있는 게 아니라 for in이라는 애도 있고 for of라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바에서 for문 말고 for each라는 애 봤었죠? 실제로 쓸 때는 여기에 뭔가 요소를 선언해주고 여기다가 배열이나 컬렉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썼었죠. 이거랑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반복문이 for in하고 for of가 있습니다. 어쨌든 for의 확장이 돼요. 그리고 for라고 하는 기본 반복문, 인덱스, 반복 변수를 사용하는 반복문이 있겠고요. while이라고 하는 그냥 조건만 바로 사용해서 반복하는 반복문 동일합니다. for in이라는 반복문은 배열 또는 객체를 옆에다가 작성해주고 for each랑 비슷하죠. 배열 또는 객체를 작성해주고 for in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반복적으로 이 안에서 사용할 변수명을 적어줘요. 그러면 그 변수명으로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for of는 여기 사용할 반복 요소를 작성을 해서 또 반복해주는데 비슷해 보이죠? for in과 for of의 차이 어떤 게 있는지 실습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for문은 동일해요. 조건식, 아니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나눠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세미콜론 앞에는 초기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는 조건식을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증감식을 작성을 하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실행 흐름도 똑같습니다. 초기식으로 i라는 반복 변수에 0 넣어주고 조건 확인해서 반복 조건 만들어서 조건 만족하면 들어오고 다 실행한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키고 조건식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while이라는 것도 반복문도 동일해요.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break랑 continue 키워드도 동일하게 쓰여요. 조건식이나 반복문,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탈출할 때, 벗어날 때는 break라는 키워드, 그리고 현재 반복까지를 멈추고 뒤에 남아있는 실행문을 무시하고 다시 다음 반복으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continue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 씁니다. 자바는 기본 단위가 클래스였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 변수랑 메소드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가 기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별도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내에 작성하는 메소드가 아니라. 그래서 함수는 코드의 집합을 말해요. 코드가 모아져 있는 걸 말하고 어떤 특정 작업을,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하나의 함수 단위로 묶어서 글 삭제, 글 등록, 글 수정 하는 기능을 혹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함수로 하나씩 묶어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해주고 글 등록이 필요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해주고 해서 코드를 집합으로 묶어서 잘 정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도 자바스크립트에는 하나의 자료형으로 분류가 돼서 펑션이라고 하는 타입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치 변수처럼 함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해 줄 수도 있고 함수 내에다가 또 함수를 또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함수를 이제 정의하는 구성 요소는 함수 이름, 그다음에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전달인자, 그리고 뭐 리턴 키워드 동일하죠. 이제
자바에서 하고 다르게 보이는 건 뭐예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한다. 자, 그래서 함수는 이런 거죠. 어떤 입력값을 전달받아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특정 작업을 거쳐서 그 값을 반환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딸바 주스 주세요. 딸기 바나나 주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딸기 바나나를 블렌더에 넣어서 블렌딩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텀블러에 담아서 주죠. 그러면 그 하나의 과정이 함수라는 프로세스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러면 딱 주문이 딱 들어오면 주스를 만드는 그 기능, 그 레시피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가 이제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묶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정의해두고 실행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다시 한번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코드의 중복이 줄어들죠. 간결해지고 코드의 중복이 줄어들고 가독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야 코드 고쳐, 야 그거 그 기능 잘못됐어 했는데 그 기능을 함수로 안 쓰고 매번 복붙해서 여기저기다가 한 20군데 30군데에다가 똑같은 코드를 또 써놨어. 그러면 야 그거 그 기능에서 10번째 줄에 뭐 잘못돼 있어 고쳐 이랬어. 그럼 30개 다 찾아내야 되죠. 그러지 말고 함수로 정해놨으면 함수 안에서 그 10번째 줄만 고치면 호출하고 있는 데서 다 알아서 수정돼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쉬워진다?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 수정 작업이 쉬워진다.